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오히려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오늘 기준 오늘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시세가 괜찮네요. 자,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시가총액 상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물론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한 종목만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큼은 안 되더라도, 비중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그래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셀트리온 두 형제입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코스닥에 머물러 있는 두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까지 같이 좀 계산을 한다면 이 규모가 적은 규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형제들이 같이 주가 조정을 받거나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면은 제약 업종들도 같이 이제 ETF 상품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유입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결국에 패시브 자금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까지 같이 좀 이탈이 되다 보면 수급적인 변화로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일시적인 변화를 좀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다 할 만한, 우리가 좀 믿고 어떻게 여기가 지지점이다, 다 빠졌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시세는 아니더라도, 시장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자금들이 슬슬 그동안 낙폭이 좀 과했던 종목들로 약간 조금씩 눈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눈을 돌리는 시선 또한 메이저들이 눈을 좀 돌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동안 낙폭이 좀 과했던 종목들 중에서 물론 셀트리온 형제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번 조리 있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 61선 부근, 대략적인 13만원의 부근에서는 강하게 지지를 형성하려는 정말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13만원의 부근에서는 강하게 또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튕겨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좀 식별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라는 단가, 아무래도 라운드 프라이스 측면으로 30만원이라는 단가를 강하게 좀 지지해 주려는 모습을 좀 식별할 수가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61선 부근에서 대략적으로 한 17만원에서 18만원 사이 되겠네요. 60일 부근을 좀 강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앞전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우리가 크게 기술적으로 이 셀트리온 형제들을 다뤄야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속의 어떤 리포트 내용에서도 아직까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죠. 레키로나주의 해외 승인과 수출 모멘텀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대조군 대비 중증 환자 발생률을 전체 환자 대상으로는 54%, 중증 등 환자 대상으로는 68% 감소시켰다. 데이터는 썩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분들이신가요? 이렇게 누구 특별하게 또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니면 혹은 선반영했거나 이렇게 기대감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대감, 그러니까 완전 또 이게 혁신적이다, 더 대박이다, 혹은 좀 더 빠른 어떤 진도, 이런 걸 원한 게 아닌가. 그래서 주가를 너무 패대기를 치는데, 이거를 가지고 공매도라고 시원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저보고 그러시는데, 글쎄요, 공매도가 글쎄요, 지금 시세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빠진 이 시세가 공매도든 아니든 솔직히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은 솔직히 안 그래요? 이미 빠지고 났는데 공매도가 그랬습니다. 결과값이 달라집니까? 공매도인지 아닌지 사실 저는 지금 그것까지 별로 확인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을 때 공매도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이거는 어느 정도 계속 영향을 받아왔던 종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죠. 신규로 진입할 땐 그런 것도 분석을 하지만, 지금 일단 내가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퉈야 되는 사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툰다고 해서 우리가 돈으로 계속 매매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와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좋은 기업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시간 투자만 잘하면요, 결국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가 승리자예요. 그 과정 속에서 놀다 가든지 말든지, 공매도가 놀다 가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고 우리 목표치는 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중간 과정에서 주가가 등락을 보인다? 여기서 뭔가 여러분들도 공매도와 싸우겠다라는 그런 오기를 갖고 부딪히시면 오히려 괜히 내 손만 더러워져요. 내 손만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쪽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 우리가 그쪽을 그렇게 생각하든 그냥 상대를 안 하면 되거든요. 왜? 좋은 기업이니까. 공매도가 기업의 가치로 훼손시키는 게 있나요? 물론 이런 건 있죠.
너네들 때문에 얘네가 지금 주가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괜히 안 좋게 평가받을 수 있잖아. 왜 이렇게 싸냐? 혹은 뭐 이렇게 하락을 보이면 얘는 뭐 망했냐? 이렇게 약간 안 좋은 심리를 부각시킬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공매도는 그래요. 오히려 공매도가 물론 당연히 우리가 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거래로 인해서 주가 계속 조정을 받으면 뭐 주가 빠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공매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기업에 대한 가치가 변함이 없다라면 그냥 결국에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 게임도 안 되는, 상대도 안 되는,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를 사실 그 미세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지가 않아 하는 거죠. 그 미세한 거는 시간 투자인데 그 시간 투자를 하고 싶지를 않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투자하고 있는 우리를 좀 다그쳐야 되는 거죠. 좀 기다리자. 마음을 다스리고 기다리자. 좋은 기회다, 기다리자. 자, 최근에 그리고 시장을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자, 시장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는 그동안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해 왔죠. 근데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다소 조금 부진합니다. 부진해요.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뭐 네이버, 기타 등등. 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만 지금 여기 관심 종목에 별도로 해놓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에는 다소 약한 움직임이에요. 더 위로 뻗어나갈 어떤 힘은 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시긴 하는데,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어떻고 안 나오면 어때요? 그쵸?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오면 어떻고 안 나오면 어때요? 우리가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요, 기존에 만약에 추가 조정이 더 나온다? 그럼 다시 또 사들이면 돼요. 비중만 잘 관리되어 있으면. 근데 이런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물론 지금은 꼭대기라 느낄 수 있겠지만 2년 3년 지나봐요. 저기서라도 샀으면 대박이네, 이 소리 다 한다니까요. 그럼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건 시간 투자라는 건데, 그 시간 투자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해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형주들의 탄력이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시간으로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3.6%밖에 찍지 못하고 고점을 거의 6% 가까이만 찍은 채 바로 또 밀려서 음봉으로 마이너스 1%대까지 빠져줬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19%까지 말아 올리더니 결국에는 지금 현재 가격을 고점 대비해서 11%나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물론 썰이 돌아서 이제 애플카에 대한 썰이 돌아서 이런 식으로 좀 시세를 내주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기존과 같은 어떤 그런 흐름의 시장은 아니다. 지금은 약간 좀 판이 바뀌고 있다. 그렇다고 판이 전체적으로 크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딱 두 가지를 저는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대형주들 있죠.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입장이라면, 자, 시총 상위 대형주들은요, 보유 중이신 분들 그냥 홀딩합니다.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매하려 하지 마라. 그냥 무조건 홀딩입니다. 그러고 나머지 중소형주들을 뭐 한 단기에서 스윙 패턴으로 좀 접근하실 분들은요, 앞으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집중을 해야 되느냐, 물론 실적도 있으면 좋아요. 실적을 바라보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만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가 또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그냥 나는 기술적으로 단기적 매매를 희망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좀 낙폭이 과했던, 자, 그간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로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스윙 패턴이면서 스윙 패턴으로 실적주 4분기 2020년 4분기 있죠. 4분기에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시장 대비해서 종목들 중 시장 대비 큰 시세가 아직 없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지만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요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눈에 가져가자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분석을 해도 된다. 왜? 보통 많이 아무 좋은 종목인데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면 막 사고 싶어서 좀 아쉽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결국에 차트는 뭐예요? 차트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는 뭐예요 하면 이젠 딱 나와야죠. 우리 주주톡 시청자분들은 차트는 뭡니까? 심리를 도표화해 놓은 것. 그쵸? 그러면 많은 분들의 심리가 이제는 어느 포인트에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뭐예요? 1년치의 목표치를 6일 만에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나마라도 고점에서 버티는 이유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신규로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셨는데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시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등등 현대차 이런 대형주 위주로만 그냥 사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매수를 합니다.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리면 뭐 사기 전에는 그래요. 매수하기 전에는 에이, 물리면 버티면 되지. 삼성전자가 망하겠냐? 맞죠?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해요. 그렇죠. 뭐 나름 분석이면 분석이겠네요. 그렇죠? 망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분석이 아니라 이 종목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또 실적은 어떨 것이며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초보자분들이 또 힘들어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주주톡 채널 보시면 앞으로 이게 뭐가 좋을 것이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브리핑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제는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메이저가 됐든 개인들이 됐든 누가 됐든 좀 그동안 이제 낙폭을 좀 보였던 종목들 입맛을 따시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 하락 추세 중에 잡는 종목은 살짝 물린다는 생각으로 매수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산 자리가 최저점이라는 착각은 버리고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살짝 물려간다라는 느낌. 근데 물린 것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이제 또 우리가 반대로 분할 매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략을 좀 바꿔야겠죠. 아무튼 그 밖에 난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겠다, 그냥 매수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우리 VIP방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사실 회원님들한테 혼났어요. 유튜브에다 너무 많이 오픈을 한다고 혼났어요. 일단은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매도를 한 거니까 매도를 하거나 뭐 아직 여유로운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만 우선적으로 보여드려도 되잖아요. DNC 미디어 오늘 장중에 또 한 번 고점 7%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단기간에 거의 지금 고점에서 44,000원에 매도를 했거든요. 거의 20% 정도를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절반 정도 매도를 했고, 자,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이거 정리해 놓은 파일이 깨져서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인증이 많이 좀 사라졌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DNC 미디어 이렇게 해서 12%대, 어제 기준으로 12%대, 오늘 7% 추가적으로 더 갔죠. 그래서 오늘 진짜 정확하게 한 20%대에서 일단 익절을 했는데 장이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인증은 안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뭐 단기적인 것들, 한국파마 계속 지금 가다 결국 거래 정지까지 됐죠. 100%에서 매도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215%에서 매도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단기적인 종목들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 있고, 단기로 또 소개해드리는 게 뭐예요? 세원 소개해드렸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렇죠? 세원 감사합니다 하고 또 막 댓글에 적어주시던데 아무튼 매매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도 남아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힘에 의한 조정은 충분히 매물대 지지받고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기본적인 원리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또 깔끔하게 했었다. 자, 그러면서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정배열 진입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두 자릿수대 수익률로 가져오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진짜 검증을 좀 다 해드리고 싶은데 이 수익 인증 이게 다 날라가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일제당, 그쵸? 뭐 33%, 현대차 35%, 이런 식으로 30%, 41%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고요.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뭐 거짓 없이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오셔서 매수만 좀 누르시면 다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세원 어쨌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오늘은 좀 매도를 하셨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오늘 VIP님들과 최종적으로 또 매도를 같이 좀 했고요. 녹십자셀 최근에 계속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녹십자셀도 충분히 아직 반등 여진이 있다고 봐요. 61선 밑으로만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콜마 BNH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정배열로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요거 아직 없는 분들 충분히 편입해 보셔도 됩니다. 자, 제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을 위주로 이제 언급을 좀 지금 드리고 있는데, 왜냐면 어제 댓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VIP 회원님이신 것 같은데 유튜브에 너무 많은 걸 뿌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순간 또 이제 도움을 좀 드리려고 더 그랬는데, 물론 도움을 안 드린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VIP 회원님들께 이제 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또 제가 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막
이제 필 타가지고 제가 막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많은 걸 오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잡아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좀 주력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내년까지 보유를 했을 때 2배 정도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삼아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은 콜마까지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 종목까지는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시간 투자와 단기적인 매매를 병행해가지고 가져오신 분들 중에 저랑 또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 중에서 지금 한 6, 7개월, 7개월, 8개월 만에 1억이라는 매도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가 나도 분할로 계속 수익을 챙겨오거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비중을 좀 더 실거나 소액으로 들어가거나 다양한 매매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고 1억이라는 수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목표에 맞게끔 제가 또 최대한 같이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자, 대덕전자도 앞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직도 접근하려면 해볼 수 있어요. 최대한 5일선에 가깝게 접근하시고 14,000원 이탈 시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 14,500원 절반, 14,000원 전량 이렇게 구간별로 매도해서 손실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형제들 일단은 오늘이 아니라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낙폭이 좀 과했던 종목들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대기해 보시고 움직임에 따라서 제가 저도 VIP님들께 공식적으로 추천을 좀 해볼 예정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께도 추후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영업 길게 하지 않을게요. 매번 하는 소리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진행하고 있을 때 이제 조만간 또 정돈이 될 것 같으니까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담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